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종과고 타임어택 실전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사세종 실전 모의고사 1회차 수학 A 시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m과 n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핵심은 먼저 이제 m과 n이 정의되어 있는 거를 보고 m 플러스 m과 mn의 값을 이제 변형해가지고 구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mn도 마찬가지로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 자체를 이제 m 플러스 n 세제곱 마이너스 mn 곱하기 m 플러스 n으로 변형을 했다면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위에서 구한 m 플러스 n과 그리고 mn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문제. 자, 그리고 2번은 이 다항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a와 b 값을 구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먼저 식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근을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좌변이 0이 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a와 b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는 이제 요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 알파의 n제곱 같은 거를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이제 낮춰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낮춰줄 수가 있고,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을 만족하니까 양변에 알파 곱해주고 알파 제곱이 나왔으면은 알파를 대입해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요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알파를 곱해가지고 알파 4제곱은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다가 다시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요렇게 이제 식을 구해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알파를 곱한 다음에 알파 5제곱은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나오는데, 다시 이제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죠. 그럼 이제 요 개수가 나오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요 다음은 이제 알파 6제곱인데 얘가 5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될 테고, 얘가 이제 8알파 더하기 5가 되니까 결국엔 이제 피보나치 수열대로 이제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제 10번째 항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구한 다음에 55알파 더하기 34가 알파 10제곱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A알파 제곱, A알파 10제곱 더하기 B알파 5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개수랑 그 다음에 상수항이 둘 다 0이 된다를 통해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왜 둘 다 0이 돼야 되냐면, 사실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근이 2개인데, 이렇게 근이 2개예요. 근이 2개. 사실은 알파 1하고 알파 2가 있는 건데, 이게 알파 1이 와도 0이 돼야 되고 알파 2가 와도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둘 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은 이제 알파는 2와 b는 마이너스 22, a는 2와 b는 마이너스 21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 3번도 기출변형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분의 x를 치환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g는 마이너스 2분의 x로 치환을 해주면은 g는 이제 요 값을 가지게 되고, 요걸로부터 이제 g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g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하면은 1부터 g의 200제곱까지 더한 게 되는데, 총 항이 201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세 항과 요 세 항을 더했을 때 날라가면서 0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렇게 6개의 합이 0이 되고, 그 다음 6개의 합도 0이 되고, 쭉 6개의 합이 0이 되면서 마지막 세 항만 남게 되는데, 요 마지막 세 항은 다시 1 플러스 g 플러스 g제곱이 되면서 이제 2g가 돼서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왜냐하면 요게 g의 198제곱인데 요게 198이 6의 배수니까 g의 0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g가 되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g제곱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합은 1 마이너스 g 플러스 g제곱이 0이니까 1 플러스 g 플러스 g제곱은 2g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더 다른 풀이라고 하자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라고 하자면, 자기가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다 그러면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1에서 g 그리고 g의 200승까지 더한 거는 1-g분의 1-g의 201제곱,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요걸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 4번도 이제 기출 변형으로 요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관련돼서 어떤 명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px를 3차 다항식 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발레를 찾을 수가 있겠죠. 2차 다항식이 아니라 1차식이나 상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px를 예를 들어서 요거 fx를 요걸로 둔다면 나머지가 0이 되니까 2차 다항식이 아니어서 거짓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는 이제 되게 중요한 명제인데, px를 fx, gx로 나눴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px를 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랑 그 다음에 rx를 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식을 써보면 px를 fx, gx로 나눈 나머지가 rx인데, 요 rx를 다시 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요 나머지를 이제 r1x라고 하면은 요 r1x가 처음부터 px를 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같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fx로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r1x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r1x의 차수가 fx의 차수보다 작게 되니까, 왜냐면 이제 r1x 자체가 rx를 fx로 나눈 나머지니까 fx의 차수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fx의 차수보다 작게 되니까 얘가 곧 px를 fx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은 px를 fx로 나눴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rx일 때 px를 x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rx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좀만 생각해보면은 뭔가 발레가 있을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f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x인데 xf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과연 똑같을까? 라는 건데, 요거는 좀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fx의 차수가 2차인데, 그리고 x제곱 같은 게 이제 최소 차수인데, 여기다가 x를 곱하면 x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qx 같은 게 x 세제곱이었다면은, px 같은 게 x 세제곱이었다면은 이제 원래는 x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 xf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px가 만약에 x제곱이었다면은 fx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오히려 fx에 x를 곱하면 안 나누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 발레를 이렇게 찾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발레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px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그리고 fx는 x제곱, 이렇게 써준다면은 이제 원래 px는 fx로 나눠 떨어지는 상황인데, x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x 세제곱이 되면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발레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은 이제 기출 변형이고 그냥 인수분해 문제인데, x라는 공통인수 빼주고 요게 남게 되는데, 요 뒤에 있는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져서 합차로 이제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고, 2번 같은 경우는 b-c라는 공통인수를 각 두 개의 항식에서 찾아준 다음에 묶어주고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공통인수로 묶어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를 합차 공식으로 바꿔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 2번은 얘도 이제 기출 변형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요 세 개의 합이 3이고 제곱의 합이 3일 때 요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문제를 보고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 게, 문자는 3개인데 지금 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일반적으로 xyz 값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요 xyz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문제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보면
이 두 식으로부터 이제 xy 더하기 yg 더하기 y, gx의 값을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한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하면 되니까 3이 나오게 되는데 요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랑 같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랑 같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얘를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라기보단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0이 된다는 거고 제곱합이 0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실수 xyz라고 했으니까 셋 다 이제 같아야 되고 1로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답이 3으로 정해지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수가 3개고 식이 2개면은 변수의 값이 당연히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라서 하나로 정해진다. 그리고 x, yz가 전부 다 같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코시조바르츠브 등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 코시조바르츠브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요게 3이고 이게 3이고 이게 3의 제곱이니까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 등호 성립 조건이 1분의 x, 1분의 y, 1분의 g가 같은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x는 y는 g가 돼서 전부 다 같게 된다 라고 이제 코시조바르츠브 등식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xyz에 대해서 요거랑 요게 주어졌는데 앞에 문제랑은 달리 이제 xyz가 복소수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3개인데 식도 3개니까 xyz가 뭔가 하나로 특정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더하기 g 5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값은 똑같이 3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xyg 값도 구한다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값 그리고 xy 더하기 yg 더하기 gx의 값 그 다음에 xyg의 값을 전부 다 알게 되면서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xyg를 세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3차 방정식. 자, 다시 x 더하기 y 더하기 g랑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랑 그 다음에 이제 xyg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xyg를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이제 아까 2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x 5제곱 같은 거의 차수를 줄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xyg 값부터 구해보면은 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우변처럼 되고 여기서 얘가 3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도 3 그래서 이제 빼면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xyg 값이 3분의 4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걸로부터 전부 다 알았으니까 요 3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 xyg를 세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x 5제곱의 차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지금 요거의 근이니까 x 세제곱이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4라는 거고 여기다 양변에 x제곱 곱해서 요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대입을 하면 되겠죠. x 4제곱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분의 4x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고 다시 이제 x 세제곱에다가 2차식을 대입을 해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x 5제곱이 최종적으로 x에 대한 2차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요걸 이용해가지고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더하기 g 5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얘가 3 얘도 3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8을 3번 더하니까 24가 돼야겠죠. 요거 굉장히 실수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실수 안 나오게 조심하고 31 마이너스 42 더하기 24니까 이제 13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는 뭐 이제 그냥 다항식 전개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 표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다면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전부 다 더해준다는 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은 x제곱 y제곱 y제곱 g제곱 그리고 g제곱 x제곱을 전부 다 더해준다는 표시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표기고 아무튼 이제 아이디어는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더하기 g 5제곱을 구할 때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구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요 항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2항이 나오게 돼요. 2항
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세제곱도 곱해지니까 이제 이런 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얘가 x제곱 더 y제곱 x 더하기 y니까 이 x 더하기 y를 3-g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제 3-g로 바꿔주면은 x, y에 대한 대칭식들만 나오게 되고, 요 값이랑 요 값은 전부 다 이제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x제곱 더 y제곱, y제곱 c제곱, c제곱 x제곱 더한 거는 이걸 제곱해줘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은 요 값이 이제 1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다시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다 쓴 요 식이 왼쪽은 좌변은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우변은 x 5제곱 전부 다 더한 거 더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4. 지금 요식이죠, 요식. 3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4 해가지고 이제 13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랑 요거 곱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항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3-g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선원수령 3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식의 어떤 나눗셈에서 나머지 정리를 이제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fx-1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f1은 1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조건을 보고 식을 좀 더 간단히 세워줄 수가 있는 게, 원래는 3차 다항식이면은 미지수를 4개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조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fx-x가 x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니까 요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는 거. fx-x가 x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f가 3차니까 1차식을 더 곱해줘야 이제 항등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써준 다음에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조건은 fx-1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아직 이용을 안 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주기 위해서 요 식에서 좌변을 요걸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좌변을 요걸로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x 플러스 x-1을 더할 거고, 양변에 x-1을 더하면은 fx-1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에 ax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x-1로 인수분해가 되고 요 몫이 다시 x-1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제 x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2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요게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은 요 몫이 다시 x-1로 나눠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얻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겠죠. 좌변을 이제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양변에 x 플러스 1을 더해주면은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ax 더하기 b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다시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요 몫이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또 0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이니까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연립. 그러면은 b는 0이랑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나 fx-1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나 똑같을 거니까 그 몫은 그냥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q1x의 몫, q1x라는 다항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 근데 q1x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다시 x-1로 나눈 거니까 요식을 이제 보면 되겠죠, 요식.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거를 x-1로 나누는 몫을 보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계산을 해보면 조립제법으로 할게요. 조립제법으로. 자, 요거를 x-1로 나누는 몫이니까 1에 대해서 조립제법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하고 0 된다. 따라서 이제 요게 몫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미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fx가 그냥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f1은 0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f1은 0이고 추가로 f'1도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fx를 1에서 미분한 것도 0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fx-1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f'1이 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f'-1도 0이라는 거. 따라서 이제 f'x는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는데 2차식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다시 적분해주면은 fx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fx-x가 아까 말했듯이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게 되고, 근데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요 fx의 세실근의 합이 0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세실근의 합이 0이죠. 따라서 이제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0에서 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 세근의 합이 0이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은 0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fx가 식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x개수랑 여기에 있는 x개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a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x를 넘기면은 x의 개수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둘이 같아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따라서 이제 fx-1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요거를 다시 x-1로 나눈 몫을 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자기가 미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다항식에 대한 감각이 좋다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거를 시험에서 바로 응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단답형 5번. 단답형 5번은 이제 기출 변형이고,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게 하는 피해 값을 모두 이제 구하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파 세제곱은 1이 된다고 나와 있으면 요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등식이죠. 요거를 넘겨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알파가 허수라면은 이제 요건 날려줘도 되고 알파가 요거의 근이 된다는 거. 자, 근데 요게 알파 세제곱이 일반적인 실수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 세제곱을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실수 k라고 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거고,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k 대신에 k 세제곱인 게 좀 더 인수분해하기 편할 거니까 k 세제곱으로 둘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임의의 실수는 k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k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는 다시 이제 실수가 아니니까 날려주고 알파는 요거의 근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알파, 그러니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하면은 상수항이 된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하면은 상수항이 된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알파 세제곱이 8이 되는 거를 찾으려고 한다. 자, 그럼 넘겨가지고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고, 요 형태에서 알파 세제곱이 8이 되는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1차항을 제곱해서 상수항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 문제에서 그냥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해서 상수항이 된다. p제곱은 3p-2가 된다. 그래서 이제 p는 1 또는 2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할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계산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마이너스 3k제곱이 돼서 k가 0만 아니면 이제 음수가 된다는 거. 따라서 이제 판별식도 음수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은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에서 이 개수들이 가질 조건을 파악을 하면은 1초 만에 풀 수가 있는 문제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서술형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술형에서 나오면 당연히 이제 뭐 1차항의 개수 제곱하면 이제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는 아마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알파가 지금 알파 제곱은 P알파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알파니까 알파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알파 제곱을 이거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P 곱하기 P알파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아까 많이 했던 거죠.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의 알파 이렇게 되니까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2의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P 곱하기 3P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실수가 된다는 거, 요 알파 세제곱이라는 게 지금 실수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것도 실수고 요것도 실수니까, 그리고 알파는 허수니까 요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P는 1 또는 2 이렇게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실수가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거. 뭐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려면은 얘가 실수가 되니까 여기다가 요 실수 값을 더한 얘도 실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허수 곱하기 실수가 된다는 거. 그럼 요렇게 되려면은 요 실수가 0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얘로 나눴을 때 알파도 이제 실수가 돼가지고 모순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P는 1 또는 2 이렇게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이제 복소수 계산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B를 이렇게 나온 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던가 알파 베타는 2라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7i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나와 있는 복소수 통해 가지고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이나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거는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베타 세제곱을 계산하는 건데, 요거를 계산할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세워준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으로부터 베타 세제곱 같은 거에 차수를 낮춰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걸 대입해주면은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런 값들 전부 다 구해서 대입해주고, 이 베타도 역시 베타 값 대입해주면은 이제 계산했을 때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대칭식은 전부 다 이제 요런 거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칭식이 아닌 거는 우리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차수를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 이제 참거짓 판별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근을 가지면 b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유리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명제가 만약에 요게 유리수 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유리수근을 가진다고 나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고 그냥 간단히 발레를 찾아줄 수가 있는 게, 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은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근 갖는 거 맞는데,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면은 0이 아니게 되겠죠. 애초에 이제 무리수근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자, 그리고 2번은 요 복소수에 대해서 g 4제곱이 실수의 필요 충분 조건이 g가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건이고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고, g제곱을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yi, 그 다음에 g 4제곱을 계산하면은 뭔가 이제 실수부가 나올 거고, 더하기 4xy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y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허수부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0이거나 y는 0이거나
아니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를 얻게 됩니다. 자, x가 0이면은 순허수, y가 0이면은 실수, 그리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 그래서 이제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조건 자체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은 좋다는 거. 이따가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요 조건.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발리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냥 1부터 쭉 세제곱을 해보면 돼요. 1부터 한 7까지, 0부터 6까지 세제곱을 해봐가지고, 전부 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간에 계산을 해보면은, 4의 세제곱이 64인데, 얘가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7로 나눈 나머지가 1인데, n을 7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가 아니라서 이제 발레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얘도 거짓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y는 mx 플러스 n에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이제 보통 푸는 방법이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넘겨서 판별식 쓴 다음에 판별식이 k에 관계없이 0이라고 만들어서 푸는데, 사실은 얘보다 이제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서 보면은 지금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k 플러스 2, 2k-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꼭지점이라는 게 항상 y는 2x 마이너스 5 위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y는 2x 마이너스 5라는 꼭지점 상에서 직선 위에서 꼭지점이 항상 이동을 하는 2차 함수 그래프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요 모든 2차 함수에 접하려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도 2여야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도 2여야 되고, 따라서 이제 m은 2다 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구하냐? n은 그냥 요 상태에서 k는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만약에 k는 0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얘랑 2x 플러스 n이 접한다. 따라서 이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3-n이 9가 된다. 따라서 이제 n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 10초 내지는 15초 만에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꼭지점 파악해준 다음에 요게 기울기가 2인 직선상에 있으니까 m은 무조건 2여야 된다. 그 다음에 n을 구하는 거는 요 포물선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n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제일 쉬운 게 k는 0이니까 k는 0 대입해가지고 요 2차식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쉬운 문제. 자, 그리고 단답형 9번은 요거 이제 기출 문제로 꼭 한 번씩 나오는 문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나 아니면 이제 최대정수 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구간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랑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6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풀면은 되는 문제. 풀고 나서 이제 각각 나온 해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원래는 풀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변에 있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2x-2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x가 1 이상일 때 요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이제 그려지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니까 축이 x는 1이라서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우리는 가우스 x제곱 플러스 4랑 연립을 하고 싶고, 요거는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면 돼요. 자,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제 가우스 x제곱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루트 2까지는 1,
그 다음에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그리는 게 안 익숙하다면은 사실 그냥 구간 나눠가지고 푸는 게 제일 편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푸는 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데, 이 방정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2,6을 지난다. 근데 가우스 x제곱 플러스 4는 여기서 7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서는 가우스 x제곱 더하기 4가 4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5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랑 여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3이 된다 라는 이제 교점을 구해보면은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4가 된다. 요 식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죠. 요 점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선원수령 4번은 기출 변형 문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요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 두 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6에 내린 수선의 발을 mn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단 여기도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그림 전체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y는 mx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15, 요게 이제 있게 될 텐데, 요 두 그래프가 A, B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 mn일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9대 4라는 거죠.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9대 4.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요 두 점 전부 다 y는 m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그럼 직관적으로 요 길이 대 요게 9대 4라는 거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 초점, 꼭지점으로부터 2만큼 멀어질 때 얘는 4만큼 올라가게 되고, 꼭지점으로부터 3만큼 멀어질 때 9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9대 4가 된다. 따라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요게 3대 2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x좌표를 2k, 여기의 x좌표를 마이너스 3k라고 두면 되는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m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15를 연립한 게 2k랑 마이너스 3k에서 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2k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에서 근을 갖는다.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m 플러스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2k랑 마이너스 3k 더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k인데 얘가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거랑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6k제곱인데 요게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요거랑 같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어도 되는 문제.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얘가 된다. 로부터 이제 n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n값을 구하면은 14분의 1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를 마이너스 3x 더하기 m이랑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있으니까 얘네 둘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를 플러스 9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얘가 된다. 그리고 이제 x좌표 간의 차이가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이제 더 간단히 생각을 하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스킬을 익혀야 돼요. 얘를 넘겨가지고 3x를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이차함수 a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x 더하기 a라는 이차함수랑 y는 m이랑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지금 x좌표가
요게 지금 P. 그 다음에 Y는 n 플러스 9라는 점이랑의 교점. 여기도 이제 X좌표가 A, B랑 같은 점이 되겠죠. 사실 요 점이 정확히 A, P, B가 되는 건 아니라서 프라임을 붙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X좌표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좌표가 어차피 같으니까 요 길이가 1이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9. 그러면 지금 꼭지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졌는데 9만큼 올라갔으니까 A는 9라는 거를 이제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A가 1이라면은,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면은 꼭지점으로부터 X값이 1만큼 변했을 때 Y값도 1만큼 변하게 되니까 꼭지점으로부터 X가 1만큼 변했는데 Y가 9만큼 변했다? 그러면은 A가 9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아줄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9X제곱 플러스 요거 9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M이랑 접한다는 거를 통해서 이제 M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 여기서 이제 판별식 써가지고 M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M 값을 구하면은 5가 나오게 된다.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5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훨씬 더 쉽게 직관적으로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문제. 자, 그리고 6번. 6번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요거 보고 인수분해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적절히 이제 대입하다가 찾아보면은 1을 대입을 했을 때 지금 0이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x-1로 인수분해를 할 거고, x-1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이제 x-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루트 pqx 더하기 2p 더하기 2q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허근 알파는 어차피 얘의 근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요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지면서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파 4제곱이 실수. 자, 그러면 아까 강조했듯이 요거는 뭐랑 동치냐, 요 알파라는 거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되는 것은 A는 0이거나 B는 0이거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랑 동치다. 자, 근데 알파는 이제 허근이니까 요 경우는 이제 생각 안 해줄 거고, 요거 아니면은 요거겠죠. 자, 그러면 A는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A는 0인 경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 0이 되는 거고, 두 근의 합이 0이 되는 거니까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루트 PQ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 자, 근데 이제 PQ가 양의 정수니까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경우고, 자, 두 번째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인 경우에는 두 근을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마이너스 AI라고 쓸 수가 있겠죠. B가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AI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요 경우에는 이제 두 근의 합이 2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이 2A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는 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제곱은 0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형해가지고 사실은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변형해서 알파가 a 플러스 마이너스 ai니까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 그걸로부터 이제 요 2차 방정식을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로 생각해도 좋고. 자, 그래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아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이 1차항을 제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요 조건이었던 것처럼 지금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은 이 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꼴. 그 말은 가운데 항을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은 2k 제곱이 된다. 즉 상수항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은 1차항의 계수에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은 2p 더하기 2q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써주면은 pq가 4p 더하기 4q가 되면서 넘겨서 p-4, q-4가 16이 된다. 그리고 이제 PQ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16, 1, 8, 2 요 경우만 가능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PQ가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PQ가 이 경우에는 12,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쉽게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했을 때 1차 항의 계수가 0이 되거나, 즉 이 경우가 돼서 1차 항의 계수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경우가 돼서 1차 항의 계수를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은 상수항이 나온다 라고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 나올 때는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이 요게 된다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서술형으로 나온다면은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알파 제곱, 알파 4제곱 쭉 계산을 해가지고 허수부가 0이 되니까 요게 성립해야 된다 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논리 전개를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허근을 가지면서 알파 4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 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세종 실전 모의고사 1회차 수학 B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수학 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하에 대응되는데, 원래는 수학 상에 들어가는 평면 좌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또는 이제 함수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각이등분선 그리고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의 어떤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각이등분선 조건으로부터 비율을 알 수가 있는 게 여기가 2대 3 그리고 여기가 4대 5라는 비율을 알 수가 있어서 얘네를 이제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은 8대 12대 15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율로부터 평행하니까 여기 대 여기가 또 8대 3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 여기가 또 8대 2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양 비율을 이제 전부 다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 A, B, C, D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때 이제 요 4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란 문제인데, 요건 이제 기출에도 있는 문제니까 많은 학생들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B도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화를 해준 다음에 4개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요 두 선분을 이은 교점이 x, y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가 있는 문제고, 그때 이제 A, B, C, D의 값을 각각 구하면 되겠죠. A, B, C, D 각각 이제 구하면 되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요번 학부 변형이라서 중요한 문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조건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이제 F4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요때 만약에 F4가 1이라면은 F1-F3 그리고 F2-F6이 0이 1이 돼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요게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F2랑 F6이 단일 차이가 나는데 요 사이에 F3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이제 X 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F4가 이제 2가 되는 경우인데, F4가 2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F2 그리고 F6, F1, F3의 어떤 크기 관계를 나열을 해봤을 때, 일단 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크기 관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F1-F3도 F4니까 요렇게 결정이 되면서 요 차이가 이제 F4, 요 차이도 F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F4가 2니까 요게 전부 다 2 차이라는 거고, 자, 함수값을 전부 다 나열을 해보면은 F4가 2가 되는데 2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함수값들의 차이가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F3, 여기가 F1, 여기가 F6, 여기가 F2가 돼야겠죠. 이 오른쪽 그림을 맞추려면.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값이 F5가 되면서, F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값이 F5가 되면서 F3 더하기 F5 값은 요거랑 요거 더하니까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 F4가 3인 경우,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열을 해보면 1, 2, 3, 4, 5, 6 그리고 F3은 4니까 결국에 3만큼 차이가 나려면 요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요게 F3이고 나머지 하나가 F5니까 둘이 더하면 8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 F4가 4일 때도 마찬가지로 F값이 1, 2, 3, 4, 5, 6이 있는데 F4가 4로 정해져 있고, 요 상태에서 4 차이가 나면서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요렇게 되면서 얘가 F3, 얘가 F5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도 5가 되면서 답은 5랑 8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학부 변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요 조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 조건 해석.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편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단답형 4번인데, 단답형 4번은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두 실수 K, K'의 값에 관계없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학부 변형인데, 약간 이제, 기출 변형인데, 조금 이제 어렵게 변형을 한 문제고, 일단 요 조건 해석 자체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조건 해석 자체를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세 직선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부터 보면은 K랑 K'의 값에 관계없이 평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무거나 한번 대입을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K'은 0인 경우에 2kx-cky 더하기 2a는 2ak는 0. 그래서 이제 K로 나눠주면은 2x-cy 더하기 2a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0이라면은, K'이 0이면은 이제 직선 L은 이렇게 되고, 직선 M은 3x, 그리고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두 개가 항상 요거 두 개도 평행해야 되니까, C가, 그러니까 2분의 3이 C분의 1이 돼서, C가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K는 0인 경우를 보면은, L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그 다음 M이라는 직선은 3bx 더하기 by 마이너스 c는 0이 되는데, 얘네 둘이 애초에 항상 평행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K는 0일 때 L과 M이 서로 평행하지 않게 된다. 즉, K랑 K'에 관계없이 L과 M이 항상 평행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X. 자, 네, 마찬가지로 L과 M이 평행하거나 M과 N이 평행한 경우도 항상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 경우는 배제를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L이라는 직선을 K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이라는 직선을 K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N이라는 직선은 ax 더하기 cy 더하기 2는 0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 L이라는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K랑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 요 1번 직선이랑 여기 있는 2번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직선, 2번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은 요 교점을 L은 항상 지나게 된다. 자,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M이라는 직선도 요걸 3번, 요걸 4번이라고 해보면 이 3번 직선과 4번 직선의 교점은 항상 지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이라는 직선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데, 자, 요거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K랑 K'이 변함에 따라서 이 L이라는 직선도 막 요 점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도 요 교점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게 되는데, 얘네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되려면 결국에는 요 점도 직선 N 위에 있어야 되고, 요 점도 직선 N 위에 있으면서 이 두 점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직선 L이든 M이든 요 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직선이어야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라는 조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4번 직선, 그리고 N이라는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2번 직선이랑 3번 직선이니까 요거 두 개의 교점 구한 다음에 교점이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이제 A, B, C를 구하면 되는 문제. 요거는 이제 기출을 풀어봤으면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B, C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2번 같은 경우 이제 작년 하프에 있던 문제고, 얘는 지금 점 A 그리고 점 B가 있을 때 직선 A에서 점 A에서 L까지의 거리가 1이고, 그 다음에 점 B에서 L까지의 거리가 2고, A, B가 직선 L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하니까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됐죠.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 그리고 이제 서로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항상 1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직선이 어떤 직선이든 간에 요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야 되고, 요거를 구해보면은 1,4가 되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 x-1 플러스 4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 자, 요때 이제 직선이 완전 수직이 되는 경우는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길기가 무한이 되는 경우는, 그 경우는 지금 요 직선이 x는 1이라는 직선이 되고, 어차피 조건을 만족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요 직선과 2,0 사이에 거리가 1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m에 대한 식을 구하면 되는 거. m에 대한 식을 구하면은 요렇게 나오게 돼서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두 실근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제 두 실근의 곱을 구하면은 8분의 15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만족을 하려면 그림을 그려봐서 얘가 이제 1대2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내분점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기출변형인데, 요 기출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뭐 평면 좌표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메넬라우스 정리 같은 걸로 풀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일단 보면은 ABC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D, 그리고 선분 A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1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ED랑 그 다음에 직선 CB의 교점을 G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교점을 G라고 한 후에 점 D를 지나고 선분 AC랑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전부 다 줬죠. 일단은 요거 두 개 평행하니까 요 길이 같다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가 3, 그리고 BD가 2분의 루트 10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0, 자, 그리고 GD가 2분의 루트 58 전부 다 적어준 다음에 이제 길이 관계를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이 G라는 점이 어떤 점이 되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메넬라우스 정리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쓰면 되는데, 메넬라우스 정리 쓴다면은 AD분의 DB, 그리고 BG분의 GC, 그리고 C2분의 EA 세 개를 곱하면은 1분의 1, 그리고 자, 1 이거분의 요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두죠. BG분의 GC, 그리고 C분의 EA는 여기가 2대 1이니까 2대 1. 자, 요게 이제 1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BG분의 GC가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1대 3이네요. 1대 3. 1대 3이니까 여기 3분의 1이고, 그래서 BG분의 GC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요 길이까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만약에 메넬라우스 정리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면은 좌표를 잡아가지고 배워야 돼요. 좌표를 잡아가지고 B를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잡은 다음에, 그럼 여기가 이제 3,0, 여기가 6,0 이런 식으로 될 거고, A라는 점을 A, B로 잡은 다음에 좌표를 이용해서 보여도 이제 G가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 길이를 구했으니까 중선 정리를 2번 써주면 되는데, 중선 정리는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니까 써줘도 돼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써주면 df제곱 더하기 4분의 58, 그러니까 2분의 29죠. 2분의 29가 2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bf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bf제곱 같은 경우는 지금 9니까 요거를 통해서 df의 제곱을 구해주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C의 제곱이 34가 되겠죠. 요거 두 개 지금 평행하니까 AC의 길이가 DF의 길이의 2배라서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D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줘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 삼각형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CD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10의 제곱, 요게 2 곱하기 DF 제곱 더하기 FC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요 길이들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CD 제곱 길이 구할 수 있고, 구하면은 2분의 65가 나오게 되면서 답이 99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G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 즉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메넬라우스 정리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좌표 잡아서 이제 구할 수도 있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메넬라우스로 서술형 답안 쓰기 전에 힌트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의 답안을 쓸 때는 좌표 잡아서 보인다거나 그런 방법도 좋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변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지금 함수가 유리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 가조건이랑 다조건을 만족을 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f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fn의 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이 식에서 일단 최소한 간단한 거를 대입을 해보면서 해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한 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y는 0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y는 1을 대입해도 요 xy랑 x가 같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y 플러스 1이 되니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한번 y는 1을 대입을 해보면 fx 곱하기 f1, 요게 2fx 더하기 fx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x 더하기 1이 f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거 일단 알아냈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fx 더하기 n을 했을 때 fx 더하기 2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n번 더하면은 함수값이 2n만큼 커진다. 1씩 더했을 때 함수값이 이만큼 커지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았으면은 f1은 3으로부터 이제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정수에 대해서 이제 fn이 2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정수에서 유리 조건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간단한 뭐 y는 n 같은 거를 대입을 해보면서 규칙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정수 n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fx 곱하기 fn이 2 곱하기 fnx 더하기 fx 더하기 n-2가 되는데, 여기서 fn 값이랑 fx 더하기 n도 위에서 이제 구해놓은 관계식이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fx 곱하기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2fnx, 그리고 fx 더하기 2n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리를 하면은 n 곱하기 fx는 fnx 더하기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식에서 요식을 정리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일단 중요한데, 이 식을 이렇게 양변을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양변을 1씩 지금 이제 빼가지고 fnx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 이거를 지금 바꿨을 때 위의 식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양변이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fx-1을 gx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 관계식이 나오겠죠, 이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으로부터 gx의 조건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의 식을 발견했을 때는 여기다가 x는 n분의 1을 넣었을 때 ng의 n분의 1이 g1이 되고, g1이 지금 f1-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gn분의 1인 n분의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유리수로 확장을 하려면 x에다가 n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래야 이제 요 nx가 n분의 n이 되면서 임의의 유리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n 곱하기 g의 n분의 1이 g의 n분의 n이 되면서 g n분의 n이, 자, g n분의 1이 지금 n분의 2니까 n분의 2n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걸로부터 fn분의 n은 n분의 2n 더하기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임의의 유리수에 대해서 fx가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리수를 확장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에 대한 조건 대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식 찾은 다음에는 n분의 1이나 n분의 1 같은 거를 대입을 해서 값을 찾아주면.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하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x는 n분의 m 그리고 y는 n을 대입하면 이제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식이 이제 fn분의 m 그리고 fn, 요게 2fm에 더하기 fn분의 m 더하기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fn이 2n 플러스 1, fm이 2n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f n분의 m 더하기 2n이라는 걸 위에 구해놨으니까 이걸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f n분의 m 그리고 얘는 4n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f n분의 m 더하기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f n분의 m이 양변을 2n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4n 플러스 2n이니까 n분의 그러니까 2n분의 4n 플러스 2n이 되면서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유리수 x에 대해서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한 방에 나오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대입해가면서 차근차근 찾아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풀이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단답형 5번. 단답형 5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반례를 찾을 수가 있겠죠. 1번은 반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0이고 0이고 음수고 이런 거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양변 제곱해가지고 증명을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요 절대값이라는 게 사실은 거리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은 a 플러스 b까지의 거리, 그리고 절대값 a는 0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 그리고 절대값 b는 0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인데,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면은 a 플러스 b가 이런 위치가 되면서 0부터 a 플러스 b까지의 거리가 요 두 거리의 합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이제 맞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써있으면 복잡한데 대우를 취해주면은 x는 4이면 x제곱 플러스 1은 17이 된다니까 쉽게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교집합 b가 b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a 교집합 c도 a의 부분집합이니까 둘이 합집합한 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를 이제 쉽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는 거. 자, 그리고 단답형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R 조건, P 조건, Q 조건 전부 다 수직선에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조건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거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게 된다는 거는 P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게 된다니까 이제 수직선 상에서 K가 여기 있으면서 K가 14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요게 R의 진리집합, 여기가 요거 전체가 P의 진리집합, 요게 지금 Q의 진리집합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K가 결국은 14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P면 Q에다가 만족을 하려면 K가 6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이제 7개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답형 7번 같은 경우에 집합 추론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는 U의 부분집합 A, B,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나와있고, 일단 이제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려보면은 X가 여기, 그리고 A가 여기, 그리고 B가 여기 있을 텐데, 일단 가조건을 보면은 A-X가 B-X랑 같다고 돼 있어요. 근데 A-X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B-X는 요 부분이 되니까 둘이 같으려면은 얘네가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공집합이 돼야 된다, 비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가조건으로부터 여기가 비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얘네 둘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뭔가 최소 하나는 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x-a 교집합 x-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고, 이거는 쉽게 그냥 여기에 뭔가 하나가 최소 하나가 있다 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은 여기 x교집합 a에 3개, x교집합 b에 4개가 있다는 조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라는 이제 소수들은 전부 다 x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집합의 합의 최소값과 최저값을 찾으라고 했냐면, 요 집합이니까 a 교집합 b 교집합 x의 여집합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일단 간단하게 여기에 최소 1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1이 뭔가 그냥 최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1이 될 수 있는지만 실례를 하나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1이 됐을 때 나머지 이제 채워보면은, 자, 여기가 3개여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3, 4 들어가고, 여기가 4개여야 되니까 5, 6, 7, 8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9 넣어주면은 이제 요 가나다라 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인 게 실제로 가능하니까 최소가 1이라는 거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최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최대를 구하려면은 여기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최소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여기에 최대 몇 개인지를 알려면 나머지 부분에 최소 몇 개인지를 알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일단 최소 1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4개씩이니까 지금 여기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4개가 최소 4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통틀어서 최소 4개. 자, 그러면 여기에 최소 1개, 이 부분 통틀어서 최소 4개니까 이 부분에는 최대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총 합쳐서 9개인데 여기에 최소 하나, 여기에 최소 4개니까 여기 부분에 최대 4개가 들어가야 되고, 큰 것부터 채우는데 소수는 전부 다 x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9, 8, 6, 4 이렇게 채워가지고 최대가 이제 27이 된다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9864가 실제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9864 채운 다음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235 같은 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7, 그 다음에 여기에 1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은 이제 전부 다 조건을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864가 최대가 되면서 27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 자, 그리고 8번은 이제 물리, 화학, 생물 동아리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고 물리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을 B라고 하고, 화학을 이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조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가 120명이니까 여기 전체가 120명이다. 그리고 전체 집합은 딱히 생각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생물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가 화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의 2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생물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가 화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의 2배다라는 식이고, 요거는 일단 복잡하니까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가 물리, B가 생물, 그리고 C가 화학인 상황. 자, 나조건은 물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 중에서는 물리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3명 많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를 X라고 두면은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 3개를 합쳐가지고 X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들 중에서는 절반이 물리 동아리에만 가입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랑 더해서 X가 된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합이 X라는 거니까 하나를 Y라고 두면은 하나가 X-Y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왜 얘를 Y라고 뒀냐면, 생물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Y라고 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면은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Y라고 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X-Y가 아까 말했던 대로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조건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몇 명인지 알아야겠죠. 요 가운데에 있는 거. 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전체 120에서 X랑 X-3, Y랑 그 다음에 X-Y를 빼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123-3X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123-3X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조건의 식을 써보면은, 자, 물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생물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 Y 더하기 123-3X, 요것이 2 곱하기 123-3X 더하기 X-Y가 된다. 그래서 246-4X-2Y가 된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X 더하기 3Y가 123이 된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수로 채워 넣었을 때 여기에 쓴 모든 변수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0 이상, x가 3 이상, 그리고 x가 y 이상, 그리고 123-3x가 0 이상이니까 x가 40일 이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가 전부 다 이제 0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거고, 뭐 y가 0 이상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xy 값을 전부 다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x는 지금 뭐 3의 배수여야 되니까 39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때 y는 28, 그리고 x가 36일 때 y가 29, x가 33일 때 30, x가 30일 때 31 이렇게 되는데, 이 조건은 이제 y가 x보다 크게 되니까 여기부터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소가 28이고 최대가 30이 된다.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28과 30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아무튼 이 벤 다이어그램의 각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표시를 하는데 최대한 적은 수의 변수로 표시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적은 수의 변수로 표시를 하면서 각 조건에 맞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줘서 각 영역에 쓴 숫자가 전부 다 0 이상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변형이고,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냥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사실 원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40이면은 작은 숫자기도 해서 그냥 손으로 세주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작은 숫자는 손으로 세주는 게 훨씬 더 빨라서 이렇게 전부 다 나열해준 다음에 A 합, B 합, C의 여집합에 속하려면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고 C에도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짝수이면서 3K 플러스 2꼴이 아니면서 5K 플러스 1꼴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만 전부 다 적어준 다음에 3K 플러스 2꼴 날려주고, 그 다음에 5K 플러스 1꼴을 전부 다 날려주면은 요렇게만 남게 돼서 10개만 남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1023개라고 이제 구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얘는 숫자가 크면은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써야겠지만 숫자가 작으면은 그냥 이제 세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서술형 5번은 기출 변형 문제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PQRS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명제가 뭐냐면 S가 참인 모든 X에 대해서 P이면 Q 그리고 not R이다 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부터 40까지 전부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S의 요 구간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포함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요 조건의 부정명제를 일단 생각을 해줘야겠죠. 요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주면은 P 그리고 Q 그리고 not R 이렇게 되는 거고, P면은 Q 그리고 not R이 되는 거고, 이거를 동치명제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은 not P 또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가 not P 또는 Q이다 라는 명제랑 동치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P이면 Q이다랑 그 다음에 not P 또는 R이라는 not P 또는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를 이제 PQ가 어떤 진리값을 가지냐, 즉 참거짓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표를 작성을 해보면,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요때만 거짓이 될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참, 요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t p 또는 q도 진리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p가 참이고 q가 참이면은 not p 또는 q는 당연히 참일 거고,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은 not p 또는 q는 거짓 또는 거짓이 되니까 거짓. 자, 그 다음에 p가 거짓이고 q가 참이면은 not p가 이제 참이니까 얘는 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역시 not p가 참이니까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명제랑 요 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같게 나오니까 얘네들이 항상 동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p이면 q 그리고 나달이라는 명제를 요렇게 이제 바꿔준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부정을 해주면은 p 그리고 not q 그리고 나달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p 그리고 not q 또는 r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요 부정명제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전부 다 찾아볼게요. 요 부정명제를 만족시키는 원소들. 자, 그러면은 1부터 지금 40까지니까 1부터 40까지 전부 다 나열을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P 그리고 not Q 또는 R을 만족을 하는 거를 전부 다 쓰면 되고, P 같은 경우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4개 이상이니까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소수의 제곱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ot Q 같은 경우는 모든 자릿수의 합이 7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써주면은 P는 1이 아니고 소수가 아니고 소수의 제곱이 아니다.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자릿수의 합이, not Q 같은 경우는 자릿수의 합이 7이다.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7의 배수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not Q 또는 R은 자릿수의 합이 7이거나 7의 배수거나를 전부 다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와중에 P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소수랑 소수 제곱은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자릿수의 합이 7이 되는 거는 7인데 7은 소수니까 빠지고, 16은 들어가고, 25는 소수 제곱이니까 빠지고, 34는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R도 보면은 7의 배수인 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소수랑 소수 제곱이면 안 되니까 7은 소수니까 빠지고, 14, 21, 28, 35까지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n이 집합 U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n이 40 이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S 조건을 생각을 할 때, 만약에 n이 40이면은 40부터 44까지의 x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x에 대한 조건은 따로 안 줬기 때문에 x는 40을 넘어갈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41, 42, 43, 44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2도 부정명제를 만족하는 원소로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그러면 지금 부정명제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라는 요 n에서 n 플러스 4까지의 수가 이 부정명제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하나도 포함을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n을 구하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n으로서 가능한 게 1부터 9까지가 일단 될 거고, 이렇게까지 이제 가능하니까 1부터 9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7이 안 되고, 22, 23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9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36부터 37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더해주면은 얘가 합이 45, 얘도 45, 얘는 합이 29, 얘는 73. 그래서 이제 더 더해주면은 19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2를 답으로 써주면은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맨 처음에 이 조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조건 해석을 할 때 이제 부정명제를 그냥 P가 성립하면서 뒤에 조건을 만족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자체를 변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P면 Q이다가 not P 또는 Q랑 동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부정명제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부정명제를 만족하는 것들을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S의 범위에 부정명제를 만족하는 게 안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n값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6번은 학프 변형이고, 이 문제도 이제 그래서 꽤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학프에는 일단 뭐 f, g, h를 각각 무슨 함수인지 줬으니까 쉬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 g, h가 각각 어떤 함수인지 안 주어진 상태로 요 단서만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어떤 게 항등함수인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항등함수 기준으로 경우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 문제 형태상 사실 g1의 값을 알면은 많은 단서를 알 수 있게 되는 문제라서 g1의 값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 항등함수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는 쉬우니까 이제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g1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g1이 만약에 1이라면은 f1은 f2가 되니까 f가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g가 항등이고 f가 1대1인 경우, 그리고 g가 1대1이고 h가 이제 항등함수인 경우,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g가 항등함수인 경우부터 보면은 나 조건에서 f1, g, h3인데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f2랑 g1이랑 h3까지 전부 다 정해진 거죠. f가 상수니까 f2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항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3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요 경우 자체가 지금 모순을 일으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h도 지금 1대1인 게 가능하고 g도 항등인 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나 조건 전부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모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h가 항등인 경우. 자, 요때는 f1 그리고 g2 h3이 3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함수값을 전부 다 나열해 봤을 때 f는 상수니까 함수값이 3이 되고, g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이니까 g2가 3이 되는데, g1은 뭐 1인 경우죠. 그래서 g1은 그냥 1이 되고 h3은 3.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문제에 모순을 일으키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g1은 2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f2 더하기 1이 f1을 만족하는 게 될 거고, 요거를 만족하는 순간 이미 상수함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안 되니까 f는 무조건 1대1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상태에서 g가 항등함수가 아니니까 무조건 g는 상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항등, 이렇게 이제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f1, g2, h3의 값이 전부 다 이제 3으로 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g가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g1은 2고 g2는 3이니까 이 경우는 이제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g1이 3이 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f2 더하기 2가 f1이 될 거고, 그럼 뭐 자동적으로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f는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 아니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g도 역시 g는 이제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g는 이제 상수여야 되고 h가 항등함수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f1, g2 그리고 h3 값이 전부 다 이제 3이 돼야 되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g가 상수함수인데 g1과 g2 값이 모두 3이니까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 조건에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거고, f2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f가 1대1 함수인데 f2가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f2는 그냥 1이네요. 자, 그래서 f2, g1, 그 다음에 h3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1, g1이니까, 그리고 g가 상수니까 3, 그리고 h는 항등이니까 3. 이것도 이제 답이 된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항등함수인지 또는 이제 어떤 함수값을 기준으로 나누든 경우를 이제 나눠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문은 학원에서 봐요.